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챕터 3장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환경 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보전은 이제 환경 보전의 정의, 그리고 대기 오염, 그 다음에 수질 오염, 소음과 진동, 이렇게 이제 또 네 챕터로 나뉘는데요. 먼저 이제 환경 보전에 대한 정의와 대기 오염, 요거를 이제 첫 시간에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수질 오염 그리고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 보전의 정의다, 이런데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환경 보전의 정의는 최근 우리 환경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탄소 이런 것들이, 탄소 줄이기 세계적인 그런 각국의 정상들에게 회의도 열리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 기본 정책에 보면은 목적에 보면은 환경 보전 정책 기본법이라고 있는데, 이 환경 정책 기본법의 제 1조를 보면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환경 정책인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 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그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최근에 요구하는 그런 소리가 바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 이 기본적 권리로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인간 환경 선언을 했는데, 인간 환경 선언을 보면은 페이지 119쪽을 한번 볼게요. 1972년 6월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인간회의에서 인간환경선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인간은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과, 두 번째로는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공기와 물 등 이런 자연 생태계를 포함해서 지구의 천연 자원이 적절하게 계획 관리되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유해 물질의 배출 등으로 생태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경제 개발 또는 사회 개발, 도시 계획, 이런 모든 계획은 환경의 보호와 향상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우리가 인간이 편안하게 살려면, 발전되게 살려면 경제 개발이라든가 사회 개발, 또 도시 계획,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인간과 밀접한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대한 보호하고 향상을 고려해서 계획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인간 환경 선언의 주요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 환경 협약이 있었는데요. 국제 환경 협약은 그럼 뭐냐? 이거는 1933년부터 1990년도에 이르는 동안에 체결된 국제 환경 협약이 한 150개 정도가 이렇게 달해요. 그런데 오늘날 국제적 영향력이 큰 그런 환경 협약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에는 바젤 협약,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기후변화 방지 협약, 런던 협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좀 대표적인 걸 보면,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내용이 이 자연 보전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정부 간 협약이 바로 람사르 협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런던 협약인데, 요거는 이제 1972년에 채택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이제 가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이에요.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그다음에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거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그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1992년 5월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바젤 협약이 있는데 이 바젤 협약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을 처리하는 데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1992년도에 이제 발효가 됐고요. 그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채택으로 돼서 1993년도부터 이제 발효가 되었고, 또 기후변화 방지 협약이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바로 그 온실가스 배출량 요거를 이제 억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리우에서 채택이 됐는데 1994년도 3월부터 발효가 되었어요. 다음은 이제 환경. 이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환경이 뭐냐?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럼 자연 환경은 뭐냐? 지화와 우리가 땅 밑에 있잖아요. 지하. 그 다음에 지표. 지표는 이제 해양을 포함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학적 모든 것을 자연의 상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활 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모두 이제 생활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다음은 그럼 환경 오염이란 건 뭐냐? 환경 오염이란 뭐 사업 활동, 그 밖에 사람들이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진동, 악취, 뭐 이런 등등의 그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런 상태를 환경 오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환경 훼손은 뭐냐? 환경 훼손이라는 건 야생 동식물이 남해 막 잡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 또 생태계를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든가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환경 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은 그럼 환경 보존이란 뭐냐? 환경 보존이란 환경 오염 및 환경 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 이게 이제 환경 보존이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용량인데, 이 환경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에 대해서 환경이 스스로 수용하거나 정화되고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이게 환경 용량인 거예요. 캐파시티. 뭐든지 그 환경에 대한, 뭐든지 우리가 살면서 그 용량에 대한 그 한계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한계치를 환경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환경 기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그런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이나 질적인 수준을 우리가 환경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오염의 그 특징을 보면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대기 눈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매연에 의한 대기 오염이 주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가스상 물질이 많아져 가지고 그 내용은 다양화되고 범위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광역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환경 오염의 특성을 얘기를 하면 첫째가 다양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적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범위가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광역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발화,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태학적 질서가 파괴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현대 환경오염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의 관리 대책을 그러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산업장의 노력이나 공공기관의 노력이나 국민의식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산업체의 노력은 어떤 거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산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이제 확보하고 두 번째 공공기관에서는 그럼 어떤 걸 하냐?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연구 및 기술 향상과 오염물질 배출 관리 이런 그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환경보건 정책의 새로운 좌표를 이제 정립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환경오염 관리 대책 중에 이제 하나가 될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환경 보건 정책의 새로운 좌표는 이런 것들입니다. 정확한 실태를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한 원인도 규명을 해야 되고 또 환경 기술의 그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적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환경 기준도 설정해야 되고 또 도시도 계획해야 되고 환경 측정 설치 유지 국민 계몽 또 환경 교육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의 노력 설명이 잘못됐네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그런 노력을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환경 보전 정책의 이제 새로운 정립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에 이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시책과 환경 보존을 위한 종합적 강구 이런 것들 또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토개발은 환경보존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적극적 연구 정책을 평가해서 환경보존 환경영향 평가 등을 해서 이제 정책을 전개하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주민의 여론에 따라 그런 대안 적극적 수용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대기 오염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에어 폴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기 오염은 국가나 단체 또는 학자에 따라서 뭐 많이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환경정책 기본법이 있어요. 그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대기 오염을 환경 오염에 포함시켜서 규정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대기 오염이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의 매연, 먼지, 가스 및 악취 등이 사람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며 또는 인간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과 동식물 및 그 생육 환경에 해를 미칠 정도로 어떤 지역에 단위 용적당 다량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현상을 대기오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대기 그 오염 물질을 보면 대기 오염 물질은 어떤 것들이 대기 오염 물질들이냐? 우선 이제 자연 오염 물질이 있고 인공 오염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 오염 물질은 화산이나 황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오염 물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인간의 피해가 비교적 적고 인간의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죠.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 오염 물질에서는 제외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 오염 물질은 1차 오염 물질하고 2차 오염 물질 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1차 오염 물질은 발생원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발생되는 그 CO 또 SOX, NOx, 분진 등과 같은 그런 그 오염물을 얘기를 합니다. 또 대기 오염물 2차에 대한 것들은 1차 오염물질들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 생기는 그런 O3 또 옥시단트, 알데하이드, PAN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분진, 입자상의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럼 분진은 뭐냐?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상의 입자로서 유기 또는 무기물의 연소, 제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회분, 뭐 철분, 연, 비소, 마그네슘 이런 입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 분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매연은 뭐냐? 매연. 매연은 연료의 불완전 연소에서 생성되는 탄소 입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탄소 입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연이 되겠죠. 기름 연기 입자가 0.03에서 1.0 밀리미터, 또 석탄 연기 입자가 0.01에서 0.2 밀리미터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이 이제 매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훈연인데, 훈연은 응용된 물질이 휘발되면서 생긴 그런 기체가 응축될 때 생기는 고체 입자로서 이제 서로 막 응결되고 또 충돌 결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훈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연무라고 있는데 연무는 증기의 응결이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긴 큰 액체 입자가 낮은 상태로 분산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안개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아주 작은 수많은 물방울들이 이제 공기 중에 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습도 100%에 가까운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가스상의 그 물질이 있는데, 연료의 연소나 화학 반응에서 생기는 각종 기체로서 중요한 가스상의 오염물질, 뭐 일산화탄소라든가 질산화물, 또 황산물, 그리고 연소되지 않았거나 이제 부분적으로 연소된 그런 탄화수소, 암모니아, 아민유, 휘발성 유기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상의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기 오염의 원인인데요. 대기 오염의 원인은 뭐냐? 바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하고 도시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업화, 또 오염물을 이제 그렇게 되면서 배출량이 증가가 되겠고, 또 교통기관이 우리가 증가되잖아요. 뭐 지금 일가구 1차량 뭐 이런 식으로 뭐 차량이 뭐 2차량, 3차량 되는 가정도 많습니다. 오염물질의 광역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기 오염의 이제 원인이 되죠. 대기 환경의 그 기준을 보면, 대기 환경의 기준은 126쪽, 페이지 126쪽을 참고를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환경 기준은 제2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건데,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링글만 그 매연 농도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냥 교재 127쪽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매연의 배출되는 그 허용 기준을 보면, 매연 그 배출량은 인갈만 비탁표를 이용해서 측정하는데, 인갈만 비탁표 2도 이하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별표 8에 의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매연의 그 배출 허용 기준은 링겔만 비탁표의 2도 이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기온 역전이라는 게 있는데, 대기 안정도라고 있어요. 우리가 대기 안정도는 대기 수직 방향 운동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더 왕성하게 하는 경향, 또는 그 현재의 난류를 억제하거나 반대로 조장시키는 경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기 안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통 에너지가 냉각되고 또 에너지가 팽창되고 에너지가 압박을 받는, 주위 공기가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을 바로 단열 팽창에 의한 냉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건조 단열감률, 뭐 수분 단열감률, 또 환경감률, 과단열감률 이런 것들은 이제 128조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기온 역전, 복사 열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기온 역전에 있어서 복사 역전은 뭐냐? 바람이 적고 맑은 날 밤에 이렇게 잘 나타나는데, 밤중에 그 지표에서 재복사되는 파장의 열선이 이제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지표의 열이 손실돼 갖고 지표가 냉각됨으로써 대기를 하부로부터 냉각시키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성 역전 또는 접지 역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름보다 이제 겨울에 이런 건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성 역전이라고 있어요. 전선성 역전은 한랭전선이라든가 온난전선이 지날 때 이루어지는 그런 역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침강성 역전이라는 거는 고기압하에서 상공에 있었던 그런 대기가 점차 이렇게 침강하면서 주위 대기로부터 압력을 받게 돼 가지고 단열 압축 과정을 거쳐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므로 이보다 하부에 있는 공기보다 기온이 더욱 높아져서 역전층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침강성 역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풍령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 있는 온난한 그런 기단 바로 아래 한량한 해풍이 들어오면서 기온 역전층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기 안정도에 의해서 그런 의한 연기의 확산이 있는데, 이 대기 안정도에 있는 연기의 확산은 굴뚝의 연기 모양은 여러 가지죠. 그렇지만 대기 안정도와 바람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이제 받는데, 이걸 보면은 뭐 사행형, 뭐 원추형, 뭐 부채형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페이지 129쪽에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사행형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할 때, 그럴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원추형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원추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겨울철 또는 구름이 낀 날, 밤에 바람이 세지 않을 때 이제 발생하기 쉽고, 또 부채형은 강한 접지 전층에 내에서 연기 상하 부분이 모두 역전층이 되어 수직 방향으로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 넓게 퍼질 때, 이럴 때 이제 부채 모양으로 연기가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부채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형은 굴뚝의 출구로부터 하층은 안정하고 상층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기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현상은 방사선 기온 역전이 생기는 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굴뚝 높이가 역전층 위에 위치하면 상당 기간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훈증형이라고 하는 것은 굴뚝의 출구를 중심으로 상층은 대기가 안정 상태이고 하층이 불안정한 경우에 연기의 확산은 아랫부분으로만 일어나므로 지표의 오염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는, 연기하고도 이렇게 이제 대기 안정에 따라서 연기가 어떻게 확산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표의 오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상관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름의 모형이죠. 구름의 모형. 또 광화학적 오염이라고 있는데, 이 광화학적 오염은 제 1단계 또 제 2단계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 1단계에서는 오염물질은 NOx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O3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광학적 반응이 나타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형성된 O3하고 탄화수소 HC 간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스모그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광화학적 오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대기 오염 같은 사건이 일어난 예를 보면 1930년도에 벨기에에서 그 스모그 때문에 한 3일 동안 63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장애자가 한 1000명 생겼으며 주요 증상이 호흡기 급성 자극 증상, 구토, 심장 장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있었다. 두 번째는 그 도노라라는 미국 모노가엘레 강에 이어지는 그런 계곡의 공업 도시가 있는데 이때는 무풍 상태에서 바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스모그가 발생해서 인구 14,000여 명 가운데 43%가 이완 환자가 발생해서 18명이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었어요. 이때 이제 공장의 배기가스 성분인 아응산가스하고 황산 미세 입자가 피해로 밝혀져 갖고 호흡곤란, 흉부협착감, 만성 심폐질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1950년도에 멕시코에서 또 기후 역전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급성 이제 금 중독이 생겨서 그 다음에 52년도에는 영국 런던에서 이제 스모그가 생겨가지고 이 안개가 발생해서 또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요. 또 미국 1954년 또 미국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스모그가 발생해서 인체 가축 식물 피해를 가져왔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기 오염의 유형을 보면 대기 오염은 농무형이 있고 연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타입이 농무형이고 로스앤젤레스 타입이 연무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석탄이나 이런 걸 연소할 때 발생하는 그 1차성 오염 물질이 앙산가스고 메인 분진 이런 것들이 이제 산화물인데 에어로졸이 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농무가 낀 겨울철에 아침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복사액션과 관계가 있는 그런 환원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연무형은 석유계 연료가 연소 시에 발생하는 질산 화물과 올레피닉 하이드로카본이라는 HC 화합물인데 이것들이 태양 에너지하고 O3나 알데하이드 등과 같은 그런 과학적 산화물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 CO2라든가 황산 또 미스트 미량의 유기물 등이 혼합돼 갖고 광화학 그런 그 스모그를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연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기 오염의 유형은 우리가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133쪽.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133쪽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 오염의 피해를 보면 대기 오염은 어떤 피해를 우리에게 주느냐? 인체에 대한 그 막대한 그런 피해를 주는데 지금 133쪽을 보시면 인체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 인체에 대한 피해는 인체에 피해를 주는 대기 오염은 주로 이제 SOX, 그 다음에 NOx,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HC, 부유분진, 그 다음에 납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체에 피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분진, 황산, 연 뭐 이런 것들은 입자상 물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은 뭐 CO 이런 CO 그 다음에 O3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가스상 물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종 뭐 기관지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다량으로 이제 하게 되면 뭐 심한 급성 증상으로 나타나서 중독이 생기고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
또 가스 같은 물질에 의해서는 이제 현기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기관지, 심폐질환, 뭐 눈, 기침, 그다음에 중추신경마비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황산 화물에 대한 그 피해를 보면 이 황산 SOX인데요. 이 황산은 SO2가 그 대표적인 건데 석탄이나 석유 이런 걸 연소할 때 공장에서 배출이 되고요. 무색이고 자극성이 있는 기체이며 그 유독성으로 유해성이 있고 흔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그 척도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이나 결막, 안과 질환, 시야 뭐 이런 것들이 불쾌감을 주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만성 기관지염, 뭐 호흡기계 질환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라고 있는데 이 일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하고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이 되면은 우리가 그 결합력이 산소하고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것보다 300배나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상실되는 그런 이제 이유로 인해서 중추신경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질소화합물인데 이거는 증류나 가솔린 연소가 될 때 또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통, 기관지염, 폐수종, 흉부압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식불명이 생기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탄화수소 같은 경우인데 탄화수소는 유기화합물은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모든 그 탄소하고 수소를 지닌 것들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발암성 물질로 연결이 돼서 암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체에 대한 피해 중에 그 부유분진이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5mm 이하의 입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중에 떠 있어 갖고 0.5에서 5mm 정도 이런 건 폐포에 침착이 잘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혈관 또는 임파관 이런 걸 통해서 만성기관지염이나 호흡기계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피해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옥시던트는 산화제로서 공기 중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O3예요. 그래서 오존은 이제 SO2에 의해서 물에 녹기 어려워 폐의 심부까지도 도달하는 그래서 폐수종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인데요. PB. 연은 이제 납이나 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장 같은 데서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뭐 페인트, 뭐 건전지 같은 거, 배터리요. 그다음에 인쇄업, 또 크레용 같은 거 제조하는데 이런 데서도 발생해서 대기를 오염시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요골신경 마비라든가 근육 위축, 또 뇌신경 장애 이런 거를 일으키게 하고요. 사람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동식물한테도 마찬가지 피해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금속 제품 부식, 뭐 페인트 변질, 건축물 손상 뭐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재산상에도 피해를 입힙니다. 또 기상에도 미치죠.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우리가 빗물이 pH 5.6 미만일 때는 산성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존층. 오존층을 이제 또 파괴를 하게 합니다. 오존층을 파괴해서 결국은 이제 그 피부암이나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지구 생태계를 손상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층권 오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들로는 뭐 완전히 할로겐화된 알칸계, 또 부분적으로 할로화된 알칸계, 또 불온 물질들, CO2나 뭐 H2, H2O 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되고요. 또 온실 효과를 또 일으키죠. 공기 중에 CO2는 복사열의 흡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CO2가 증가하면 태양열의 흡수량이 커져서 결국 이제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지금 온실 효과가 굉장히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해수면이 1.4m 높아짐으로써 세계 각국의 낮은 도시의 대부분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언제? 21세기 말이 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지구의 위협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열성이라고 하는 건데, 히트 아일랜드 해가지고 인구가 도시화가 돼가지고 또 콘크리트 빌딩이 밀집되고 아스팔트로 다 포장이 돼 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열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열성 효과가 생겨버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각종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대기 오염 물질의 그 도시 상공에 체류하면서 오염 농도가 높아져 갖고 대기 오염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정 및 일광 그랬는데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스모그에서 시정 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또 일광도 차단되고, 영국에서는 주로 이제 겨울에 주광의 25 내지 55%가 손실되었다 정도로, 그렇게 되면 자연환경이 파괴돼서 악화가 되고 불쾌감까지도 일으키게 되죠. 대기 오염을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생원에 대한 연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뭐 탈황 시설을 확충하고 저항유를 쓰고 석탄이나 이런 걸 줄이고, 또 분진 이런 게 발생 안 되게 하고, 자동차 면 대책으로 CO2 이런 거 발생을 적게 하고, 지금 나라에서 다 이런 걸 지금 세우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공기관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합리적인 그런 도시계획도 하고 대기오염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대기오염의 측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도입해 갖고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제라든가 교육 등을 통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공공기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시간으로 대기오염 방지 대책까지 환경보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수질오염 부분의 수업을 2교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